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지독한 감기로요,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다가 이제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악보의 조상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최고의 보물을 가져가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방문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집트 영상을 재미있게 백그라운드 넣겠습니다. 악보의 조상, 음악 교과에서나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이며 음악 역사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악보의 조상들을 만나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보의 조상은 문자입니다. 최초의 문자는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그 강이 서로 만나는 그 삼각지역, 아주 비옥한 땅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우르기라는 지역이며 성경에서는 에렉,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최초의 문자로 그 짝대기 점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설형 문자가 발견되는데요. 모두 그 상업을 하면서 영수증과 같은 이렇게 그 기록이었습니다. 보리 3마리는 3점이요, 양 11마리는 큰 점 하나에 작은 점 1개, 이렇게 진흙판에 막대기를 꼭꼭 눌러가면서 숫자와 문자를 그 새긴 형태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 페니키아 문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북쪽, 가나안, 레바논, 시리아 쪽에 살던 센족들이며 그들이 발명한 상형 문자는 알파벳의 조상이며 악보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물체 속에 담긴 그 캐릭터를 어답트한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며 500년 후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히브리인들이요, 글자를 좀 더 심플하게 발달시키는데 여기서 최초의 악보가 나오게 되며 이 점 모양은 펑툼, 그리고 이렇게 선이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선들은요 베르가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오랫동안 그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배워하는 동안에 히브리어로 기도 낭송문이나 이 제례를 올리면서 성서를 읽을 때,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하며 이 서사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억양, 그 음의 높낮이, 그리고 속도, 길이 등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문자에 이렇게 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찬티에 쓰여진 악보의 시초며 중세기에는요 이 기호들을 네우마 표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서울말과 그 제주도 말 차이로 이렇게 두 언어가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요, 그 아람어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중동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수니파와 시아파. 머슬럼 대부분이요 수니파며 이라크 이란은 시아파죠. 수니와 시아가 쌈박질을 하는 이유를요 모두들 1시간 넘게 어렵게 강의하는데 제가 2분 만에 아주 쉽고 재밌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알아야 음악적 배경도 이해하죠. 7세기 때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에게는요 2 아들이 있었는데 병으로 다 죽고 무함마드마저 후계자도 정하지 않은 채 죽고 맙니다. 혈통이라고는요 오조 무함마드 사촌이며 사위인 알리뿐이었어요. 그러나 수니파 원로들은요 알리가 좀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혈통과 전혀 관계없이 카리즈마가 넘치는 오스만을 종교 지도자로 앉혀놓았는데 바로 암살당하고 그 자리에 무함마드 혈통 알리가 앉게 되죠. 이것 봐라. 수니파는요 당장 알리와 큰아들을 독살하고 30만 대군을 풀어가지고 이라크로 도망간 자식들 친척 몽땅 찾아내서 씨를 말립니다. 이때부터 알리 추종자들은요 시아파로 분리되면서 복수의 이를 갈고 있을 때 이란의 시아파 호메이니옹이 나타났어. 얘들아
이젠 그만해 하고선 아랍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위파는 시아파 지도자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죠. 이라크의 순위파 사담 후세인은요, 시아파를 마구 짓밟으며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미국은 순위파 오사마 빌라덴에게 중동의 독재자들을 싹쓸이하고 아랍을 좀 더 개방시키게나 하며 중동을 맡깁니다. 순위파 오사마 빌라덴은 신난다 하면서 처음엔 동네 총각 아저씨들을 모아가지고 무자히딘이라는 의용군도 만들어내고 또 강력하게요 이 알카에다를 만들어서 강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이때 이라크 독재자 시아를 괴롭히던 사담 후세인이 갑자기요 콧구멍만한 오일 생산국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맙니다. 심심한 오사마가 떼돈 벌 절호의 기회. 오사마는요 쿠웨이트로 냉큼 달려가 사담 후세인 없애줄게, 오일 펌프 하나 내놔. 미국 거 딜하자. 미국은요 당장 이라크의 미사일을 폭격 사담 후세인을 잡아들이죠. 네가 감히 내 밥통에 손대? 오사마 빌라덴은요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를 발족, 어마무시하게 변신 9/11 사고를 치고선 사살됩니다. 그 이후로 더 막가파로 나가기 시작하죠. 하미야 하라미야. 이렇게 1300년 동안 쌈박질만 하는 중동이 최초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며 청동기 시대를 만들고 최초 선량 문자, 상형 문자 알파벳을 발명하며 맥주도 발명,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낳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구약 성서의 고향, 그리고 음악과 악보의 고향이라니 놀랍죠? 그들의 섬세함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고대 성서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요. 밝혀진 것은 1947년 얼마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쿰란의 양치기 덕분입니다. 양치기가 동굴로 들어간 양을 꺼내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렁 소리가 나 들어가 보니까요. 800개의 항아리 속에 히브리어로 된 그 고대 성서 보물들이 아주 가득가득 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의에서 뿔이 달린 황소가 고대 신이었으며 악기 모양의 그 원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의 가장 첫 문자도 황소로 시작합니다. 알레프는 알파벳의 아. 알파라는 뜻은요 황소, 베타는 집, 감마는 막대기, 델타는 문. 이렇게 각 문자마다 그 캐릭터가 있으며 황소와 집, 즉 알파와 베타를 합쳐가지고 알파벳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독일어, 프렌치어 등을 배울 때 그 액센트가 나오죠? 바로 그 기호들이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요 기도, 낭송, 고대 성서를 읽을 때 필요한 억양, 호흡, 그 음의 높낮이, 길이를 표현하는 음악적 기호였으며 중세기 때 네오마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네오마 표기법에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높이의 그 음을 동시에 낸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 사람은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중세기 모든 찬트는 12세기 말 화성이 발명될 때까지요 이 단선율인 그레고리안 찬트로 오랫동안 불려진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도리안, 아이오니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올리안. 그리크인들과 중세기 사람들은요 이 대륙과 바다의 캐릭터를 모드로 만들어 가지고 예술, 문화, 건축 그리고 또 음악이 작곡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드들은요 중세기 때 모더스라고 불렀으며 지금은요 모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드라는 영어 단어도 바로 이 모드에서 나온 것이며 여러 가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드를 중세기 때는 피규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그림 밑에 이렇게 figure 1, figure 2 이런 표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작품이란 뜻이며 원래 뜻은 보이는 캐릭터와 보이지 않는 서브스텐스, 즉 영혼의 본질을 가진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문자들의 본질은 고대인들의 사상, 문화, 철학과 이렇게 연결이 되며 문자에서 나온 그 음악, 표기법도 하나하나 그 고유의 캐릭터를 갖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왜 무덤과 미이라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을 믿었으며 착한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세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몸으로 환생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을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고 그 위에 이름, 태생, 업적을 빼곡히 그 관과 그 벽에 아주 상형 문자로 새겨 놓아서 이 몸은 아무개 것이오 하고 확인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이라 무덤 밟을 때마다 꼭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기입니다. 악기의 소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혼을 몸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혼을 부르고 사찰과 교회에서는 종을 댕댕 울리고 사원에서는 기도송, 찬트를 3시간마다 불렀고 리스트와 라흐마니노프처럼요 이런 역사를 아는 작곡가들은 종소리를 그들의 영혼이 깃든 작곡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는요 총 70개 피라미드가 있는데 모두 4,5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며 제가 방문한 그 기자의 사막에는요 총 9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석회서 230만 개를 사용한 피라미드. 대피라미드는요 쿠프 왕의 무덤, 가운데는 아들, 그 다음은 손자, 피라미드를 그 디자인한 그 해몬, 그리고 3명의 여왕들, 그리고 부모들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원래 흰 석회암으로 매끈하게 이렇게 포장되어 가지고 꼭대기는 금으로 이렇게 씌워졌고 기네스북에 오를 인류 최대의 미끄럼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금은요 모두 도둑 맞았고 석회암은요 18세기 때 다른 건축에 사용한다면서 전부 뜯어가 버리고 벌거숭이로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직접 보면요 와 소리가 절로 납니다. 피라미드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볼까요? 왕의 방으로 가려면요 내리막길로 50m 그 다음 또 오르막길로 50m 이 토끼 걸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씩 허리와 무릎을 바짝 굽힌 채 왕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숙이며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피라미드에 관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체로부터 전기 파장을 모으는 발전소다. 그곳을 발굴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서 몽땅 죽었다. 외계인이 지었다. 잃어버린 초고대 문명이다. 다 틀린 정보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지 왕들과 여왕들의 무덤이며 거의 4,500년 동안 이렇게 밀봉되어 있던 내부와 그 무덤에서 나오는 케미컬 가스로 인해 가지고 발굴자들의 그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병을 얻거나 자연사로 죽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헛소리를 합니다. 피라미드는 외계인들이 지었어요. 이집트 장관은요 일론 머스크 뭔 소리요? 일단 와서 보고 말하슈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일단 보고 나면요 고대 그 이집트인들의 정교함과 순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장비나 크레인, 유압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날랐고 또 그것을 어떻게 쌓았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피라미드 주변은요 모두 그 나일강이었어요. 해마다 나일강이 여름에 이렇게 범람할 때마다 농부들은요 모두 백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품삯이나 필수품을 나눠주는 바로 이 피라미드 공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 이 사자의 몸을 한 스핑크스는 피라미드와 달리 그 자리에 있던 그 커다란 바위산 덩어리에 직접 이렇게 조각을 한 것입니다. 강과 사막이 마르면서 오랫동안 그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20세기 초에 발견됩니다.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 중동은 요즘요 1명의 와이프만 두는 태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도 먹기 살기 힘듭니다.
어려운 경제가요 일부 일처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신비스러운 중동을 통해 문자의 발전과 또 음표와 기호들의 조상도 알아봤습니다. 그뿐인가요? 알파벳의 역사도 알았으며 멋진 이집트를 방문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팩트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클래식 음악 역사와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